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길에게 길을 묻다 학원교육 감독입니다. 오늘은 현대 과학자들, 현대 과학이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한 문제들, 현대 과학이 풀지 못한 최대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앞으로 주제를 한 가지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대 이 물질 문명이 신의 영역을 이제 자꾸 이제 하나씩 넘어가면서 우주의 비밀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의 영역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 과학이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 뭐 빅뱅의 원인이 뭘까부터 시작해서 암흑 에너지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우주의 상수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이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물질의 궁극적인 이론이 뭘까, 생명의 출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뭐 시공간 차원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가, 의식이란 뭔가, 인간의 뇌라는 게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이렇게 신비로운가, 뭐 이런 현대 과학에서 아직도 풀지 못하는, 알고 있다라고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인간의 지식이랄까, 우리가 뭔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한계가 얼마나 극악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근원에 대한 질문, 근원에 대한 아주 미스테리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미궁에 빠져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신비로운 영역들, 인간의 뇌로, 인간의 머리로, 문명으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한 영역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나씩 앞으로 좀 이런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고 있고 현대 과학이 정말 궁금해하는 궁극에 대한 문제들이죠. 궁극에 대한 그 의문 사항들, 뭐 너무나도 많죠. 사실은 우리가 도저히 이 현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 생각들, 그리고 제 생각과 아울러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그런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나 아무리 첨단 과학이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과학 문명이, 물질 문명이 신의 영역을 우리가 뛰어넘고 계속 하나씩 비밀을 밝혀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빙산의 일각조차도 빙산의 크기라고 하는 그 빙산이 도대체 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단면만 보고 있는 우리 인류의 이 한계라고 얘기되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 같이 느껴질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제 나름대로 일리만 있는, 다시 말하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라 그럴까, 뭐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인류에 대한 궁극적인 그 발생의 그 문제를 입에 거론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입에 담기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는 이제 하나씩 주제로 삼아서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현상이든 우리가 아무리 미스테리한 현상이든 간에 제 방식대로 풀어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헷갈릴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제 식대로의 해법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렇게 헷갈리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는 내 식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 명쾌해질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물리학자 중에 굉장히 위대하고 유명한 과학자들도 아주 후대 그 과학자들이 신봉할 만한 이론을 정립해 놓고도 그 당시에 자기가 만들어낸 이론에 대해서 지지를 못 받고 그렇게 변방으로 자기가 이렇게 소외될 때 자살해서 죽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외로움을 느끼고 자기 존재감에 대한 그런 게 극도로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후대에서는 그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당대에서 자기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얘기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자괴감에 빠져서 자살할 정도의 그런 어떤 굉장히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안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못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 이론이 확실해도. 근데 한평생 살다 가면서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분명하고 자기 확신 속에서 그래 어떤 현상이 와도 여기에 다 대입하면 다 이해가 한다면 그나마 세상 살아가는 것이 좀 명쾌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뭐 다른 말로 하면 통찰이다, 뭐 해탈이다,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식대로 깨달음을 얻은 것을 제 친구들인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앞으로는 좀 황당해 보일지 몰라도 그런 수많은 미스테리한 과학자들조차 풀지 못하는 그런 모든 비밀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 식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또 같이 공감을 느끼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유익하게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도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그 키를 생성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뭐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이제 차 한잔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8가지 문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문제가 많이 있죠. 과학자들이 근본적으로 궁금해하는 굉장히 미스테리하면서도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과학적으로는 풀지 못해도 달리 말하면 뭐 종교적으로는 다 풀죠. 자기 확신 속에 깨달음 얻은 사람들이 하나의 길을, 구도의 길을 정리해서 그걸 얘기한 것을 종교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그런 종교나 사상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깨달음들을 이렇게 풀어내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오늘날 사상이 되고 종교가 되고 철학이 되고 각각의 어떤 자기만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저는 이게 큰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찰자 역할이라고, 이 관점을 저는 먼저 전제로 얘기를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관찰자 역할이라는 부분이 뭔지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뭐는 어때요, 뭐는 뭐예요 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냥 내 식대로 생각하면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하고 나름대로 제 일리를 얘기를 드릴 수는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딱 중심이 되는 말은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라는 존재는 뭐냐 했을 때 관찰자로서의 역할이다. 우리의 역할은 뭐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코페르니쿠스적 그 의식의 전환이다라고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인데, 그 시절에는 중세 시대 때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의 세상에서 지동설의 그 논리를 주장하면서 지구가 돌고 있다. 알고 보면 지구의 중심으로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하나의 일개 변방으로서 그냥 돌고 있는 하나의 부속품일 뿐이다 라는 이제 그 망원경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라고 하는 것이 그 우주를 중심으로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점점 이제 알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을 하면 화형당하고 죽었죠, 실제로. 그래서 갈릴레오도 재판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부인을 하고 나오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시대에는 엄격한 종교법이 있어서 그 시대의 관념은 그걸 건드리면 그냥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시대에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했을 때 우주가 바뀌는 거죠. 그때 점점 더 그 코페르니쿠스의 그 발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알고 보니까 지구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별들의 집합체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상태로 바라보니까 점점 인류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위대한 신의 창조물로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줄 알았고 인간이 모든 그 지구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우주의 중심이기도 하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주 딱 중심이 잡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하계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고 그 태양이라는 것들이 모여서 은하계가 되고 그 은하계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서 우주가 되는데 이 형태 속에서 바라보니 이 태양이라고 하는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태양을 숭배해 왔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태양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해서 우리는 태양의 후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태양 정도가 은하계 하나로만 놓고 봤을 때 1000억 개 이상의 태양이 있고 그런 태양이 모여 있는 은하계 자체가 또 뭐 100조 개가 넘더라. 뭐 이런 이제 논리가 망원경이 발달되면 될수록 그렇게 수없이 많은 태양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허탈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의 27승계라고 하는 그런 별들이 존재하고 있더라. 엄청나게 많은 태양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우주더라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비로소 과학이 발달하면서 알게 되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로 먼지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여전히 네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느냐. 여전히 네라는 존재가 인류라고 하는 존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아주 가소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감이 확 그냥 사라지는 점도 안 되는 존재처럼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어느새 사라져버릴 존재같이 보여진 거죠. 문명이 발전하고 할수록 점점 더 베일이 벗겨질수록 이 우주라고 하는 것조차도 10의 28승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우주조차도 그런 우주가 또다시 10의 28승계가 아닌 10의 500승계까지의 존재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우주조차 무한을 넘어서 그냥 이거는 그냥 끝없는 우주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과학자들 사이에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다중우주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우주가 다 존재하고 있죠. 그렇게 밝혀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건 알겠는데 우주조차 우리는 그런 게 다 모여서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런 우주조차도 10의 28승계는 고사하고 10의 500승계까지의 우주가 또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 인간은 뭔가? 도대체 인류라고 하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라고 하는 것이 개미보다 못한 먼지보다 못한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답이 안 나오는 이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런 외형의 형태로만 바라보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또 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그 공식 앞에, 자연 현상 앞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질없다. 그리고 또 그런 과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지구라고 하는 이 하나만 놓고 봐도 이 지구 표면의 어떤 우주는 고사하고 지 표면의 현상까지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있고 지구에서 500m만 넘어가고 1km만 파고 들어가도 지구 속의 그 단층이라고 하는 그 기본의 그 속성조차도 우리는 다 모르고 있다. 지구도 다 모르고 있다. 지하의 밑에 있는 세계도 뭔지도 모르고 있는 정도가 우리 인류인데 우주를 논하고 우리가 여전히 지구의 중심이고 또 우리가 인류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영장이고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이 정말로 광오한 오만한 발상이 아니냐.
이러면서 인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한순간에 그냥 자괴감이 들게 만들어지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라는 존재가 세포 하나,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100조 개의 세포 하나보다도 못한 존재이구나, 우리는 우주 앞에. 그런 게 점점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원자 하나의 알갱이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든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점점 더 이제 작아지고 있고, 전보다 작다 못해서 아예 그냥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는 정말로 하찮은 존재처럼 돼버린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장차 다가오는 지구의 멸망 시나리오들 보면 뭐 엄청나게 다양한 멸망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지구 축이 어느 순간이 되면 공전 축이 바뀌면서 지구 축이 다시 바뀔 때쯤 되면은 이 지구의 그 전극이 바뀔 때 전체 지구의 멘틀이 다 바뀌면서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고, 어느 나라는 통째로 사라지고, 이런 지구 전체 종말론에 대한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예 지구라고 하는 별 하나 없어지는 건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과연 인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종자는 도대체 뭐냐? 너무나도 이건 가소롭고 이거는 웃기는 존재 아니냐. 이렇게 살 바에는 이 인류 아웅다웅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참 뭔 의미가 있나. 다 부질없는 짓인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제가 누굽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행복을 누리고 행복 바이러스로서 좋아, 그래, 다 좋아. 우주가 그만큼 많은 것도 다 좋고, 평행 우주가 있고 다 좋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홀로그램 우주 다 좋고, 뭐 다 좋아, 다 좋아. 뭐 어떤 논리가 있어도 다 좋아. 그래, 좋아.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이제 놓고 그 통찰을 해보다 보면 가장 근본적인 딱 그 문제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자 물리학, 제가 요즘 뽀개기 시리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 만물을 이루고 있는 근본 물질이라고 하는 게 원자이고, 원자의 속성이 결국은 전자와 이 양성자라고 하는 이 원자 핵 간의 관계에서 얘의 움직임, 그 에너지의 움직임을 가지고 규명을 하고 있는데, 이 양자의 속성, 또다시 말하면 원자의 속성이라고 하는 만물의 기본이 되는 물질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이게 에너지로 존재하다가 관찰자의 관찰 행위가 비로소 질량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가 개입됐을 때만 질량으로 존재하고, 관찰하지 않을 때는 에너지로 존재하는 무의 상태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질량이라는 것 자체가 없이 그냥 파동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라는 이제 그 양자의 속성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자세히 잘 생각을 해보면 양자 물리학 하나만 영역을 가지고 저는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대의 철학자들과 깨달은 성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위대한 스승들이 다 한 말들을 다 통합해 보면 뭐냐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 보고 있을 때 비로소 만물이 생성되고 있는 그 관점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만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만물이 시작되는 관점이 보고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관점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정말로 시뮬레이션 세상이 됐건, 무슨 다중우주가 돼서 무슨 멀티 우주 속에서 수많은 평행의 우주에 우리가 수많은 내가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뭔가 현상들이 갈래갈래 생기면서 여러 가지 확률적으로 계속 갈래길 생길 때마다 또 다른 우주가 파생되고 있고, 어떤 11차원 우주까지 다 생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수없이 생기고 없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11차원이다, 10차원이다, 4차원이다, 3차원이다, 1차원이다,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거인 거죠.
그죠? 내가 너를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그저 .jpg에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너를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너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됐다 이거예요. 내가 관찰했을 때 비로소 너는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내가 관찰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사는 우주가 비로소 생기는 것이고, 내가 관찰했을 때 나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제 성경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 창세기로 돌아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천지가 만들어지는 시점을 성경을 놓고 이제 일단 저는 한 예를 드리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매일매일 창조 행위를 하다가 할 때마다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창조자의 관찰자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를 한 뒤에 관찰자로서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 역할, 관찰자 시점이 있는 거죠. 관찰자가 보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 인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역할이라 그럴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목적이라 그럴까? 인간이 왜 있는가? 이 현상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규명하고 있는 이 존재,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항상 묻고 있는 이 존재, 세상을 어떻게 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떡하지? 하고 늘 묻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적인 역할이 뭐냐면 관찰자 역할인 거죠. 내가 비로소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만의 의미가 생겨나가는 세상들이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독특한 시각에서, 나만의 독특한 관점의 패러다임에, 나만이 바라보는 세상의 맛에, 나만이 느끼는 감촉의 맛에 그 느낌들을 즐기고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만드는 역할자들인 거죠. 우리 관찰자라고 하는 역할들이 우리가 바라봤을 때 비로소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모든 현상을 다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가 뭐냐면 관찰자라는 거예요. 관찰자. 보고 있는 존재. 보고 있을 때 비로소 질량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러면서 그 물질을 접촉하고 그 물질을 누리면서 그 물질의 근원적인 그 어떤 에너지 값을, 무형의 값이 아니라 유형의 값을 물질 대 물질로서 느끼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낸 관찰자의 하나의 존재, 그런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존재는 관찰자의 존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다. 그래서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관찰자 역할을 충실히 행하면서 내가 보는 맛 따라서, 내가 볼 때마다 안 좋고 좋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바라보는 관찰자로서의 내 오감의 데이터 값들을 거둬들이기 위한 하나의 촉수의 역할, 하나의 그 뇌로 말하면 이 돌기로 뻗어나 있는, 뉴런 속에 뻗어나와 있는 그런 하나의 촉수 같은 감각을 수집하는 관찰자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관찰자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 말은 또다시 얘기하면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는 근원적인 존재가 하나하나의 데이터 값을 실제로 내가 느끼고 누려보고 싶어서 이런 그런 홀로그램 우주라고 하는 이런 걸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만들면 뭐예요?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직접 느끼고 먹고 뜯고 씹고 즐기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맛을 직접 느끼는 당사자로서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아무런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하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관찰자의 시각을 각각 다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량권을 가진 관찰자의 시점으로서 우리의 관찰자의 눈들을 각각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우주, 나만이 보는 우주의 관찰자 시점에서 수없이 많은 우주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관찰자로서 내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즐겁게 내가 관찰 행위를 할 수 있겠냐 이거. 그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저 보고 있는 무의 상태로 보고 있는 큰 거대한 입장에서 관찰자도 있지만, 오감을 총동원해서 내가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서 직접 내가 맛보고 즐기는 모든 감각을 다 느끼고 싶게 만든 하나의 고도의 집적화된 10의 28승계로 구성된 나의 원자 덩어리들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이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느끼는 모든 뇌의 감각과 손의 촉감과 그 미각과 후각과 시각과 이런 청각과 이런 모든 감각들에 대한 이 감각을 다 충분히 느끼고 싶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 하나하나가 느끼고 맛보는 그런 모든 감각들을 마음껏 관찰자로서 다 느끼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라는 존재가.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질 이유가 없죠. 마음껏 즐기면 되는 거예요. 요 세상에서 내가 보는 관찰자에서 내가 즐기는 우주에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요만큼은 충분히 느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 오면 그 세상에서는 또 다른 생명으로,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런 질량이라고 하는 요 형태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형태의 생명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그 생명이 느끼는 고유의 그 관찰자의 그 맛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느끼는 에너지의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느끼는 맛의 에너지에 적합한 환경에서는 그런 형태로 에너지로 존재하거나 그런 질량으로 존재하면서 또 다른 그 관찰자의 그 감각, 그 경험을 흡수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인 거죠. 그런 장치들인 만큼 우리는 어디에 충실해야 되냐면, 우리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우리는 5만 가지 데이터, 5만 가지 감각을 느끼는 거에 충실하게 살다 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단조로움을 거부해야 된다 이거죠. 정말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모든 나의 감각들을 다 내 이 타고난 나의 컨디션, 나라고 하는 처음 유전자가 가지고 나온 내 데이터 값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욕구들을 다 누려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나의 이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나의 카르마가 마음껏 다 이 세상에 왔을 때 내가 누려보고 느껴봐야 될 모든 카르마를 다 성취해 봤을 때야 비로소 나의 미션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이 AI의 미션이 끝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련 없이 이 AI를 벗어버릴 수 있죠. 근데 찝찝하게 왔는데 제대로 못하면 다시 또 로그인해야 되는 그런 똑같은 상황으로 한 번 더 로그인하지 못하면 뭐 또다시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유네썰부터 이야기해서 쭉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건 제껴놓고라도 이왕 세상에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온 거, 관찰자의 역할로서 우리가 충실히 그것을 누리면서 살 필요가 있다. 왜? 나는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경험하고, 이번 생에 주어져 있는 이 우주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경험하고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호기심 가득한 눈빛과 호기심 가득한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얼마나 활력이 넘치겠어요.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저는 제안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미스테리하고 안 풀리는 부분에서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의논하면서 또다시 또 새로 하나의 벽을 넘어서고 또 다른 어떤 그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우주의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커플들을 하나씩 벗기기 전에 서론의 장으로서 오늘은 이제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항상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봤는데요. 우리는 관찰자 입장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우리가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자로서 우리가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느껴지는, 말 그대로 객관적이지만 주관적인 관찰자의 역할을 같이 다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마음껏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 얘기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